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에도 월간 형아쌤은 계속됩니다. 2023년의 첫 번째 강의를 빛내줄 월간 형아쌤의 주제는요, 무작정 지키는 상담 윤리가 더 위험하다. 라는 제목이고요. 네, 제목에 나와있듯이 상담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아마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궁금한 거나 있으시면은 바로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 아름아름 담고 있다가 PPT가 넘어가는 순간이라든가 이럴 때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만큼 전달해 드리는 식으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서로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질의응답하고 하는 강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부제는요, 뇌뺀 이해에서 벗어나 상담 윤리에 담긴 뜻을 알자입니다. 잘 보면은요, 그냥 상담 윤리라는 게 왜 지켜야 되는지,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켰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등등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채로 이거는 하지 말랬잖아, 이거는 하랬잖아, 뇌뺀 상태에서 상담 윤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볼 때 제 어떤 느낌은, 저럴 거면 차라리 안 지키는 게 더 나은 데는 사실 아니지. 그러면 불구하고 지키긴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키는 상담 윤리는 결코 좋지 않은데, 별로 윤리적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약간 좀 보수적으로 상담 윤리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은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상담사도 느끼지만 내담자분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전해 듣는 이야기만으로도 많습니다. 내담자분들이 상담사한테 제가 이런 거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제가 선생님 상담 윤리 어기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선생님 잘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오히려 내담자가 걱정하면서, 상담자를 걱정하면서 행동을 안 하고 참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상담 윤리를 지키는 거는 상담사의 몫이니까 내담자가 어떤 걸 하고 싶거나 할 때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주제를 만들어가는 게 상담이잖아요. 한데 내담자들을 겁먹게 한다고, 이 상담 윤리가.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흔히들 좀 얘기할 수 있는 이 무작정 지키는 상담 윤리라는 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심리 상담에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그리고 그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그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어갈지에 대한 질문 아니면 이해,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담을 유튜브에 올린다고? 야, 그거 윤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가 잘리는 거 아니야? 라고 반사적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 지금 잘리지 않고 자격증 박탈당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많은 것처럼 꽤나 장수하고 있는 그 심리상담 유튜브 크리에이터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상담 윤리라는 거 도대체 무슨 녀석인지. 또 이런 것들도 들었던 거 있어요. 내담자랑 상담한 내용을 올리면은 그거는 비밀 보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들 중에 꼼수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성별을 살짝 바꾸고, 그리고 내담자의 직업을 살짝 바꾸고, 내담자가 얘기한 내용들은 똑같이 써.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상담에서의 다룬 내용을 어느 일정 각색을 해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하면서 그냥 공개된 곳에다가 올려버려. 이게 과연 상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볼 만한 얘기라는 거죠. 또
상담사 동료끼리 야 지금 내가 상담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하는 동료 슈퍼비전, 피어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비밀 보장의 그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교과서적으로 정답만 찾아가지고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상담윤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상담윤리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달달달 외우면 되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상담윤리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관심이 가고 지금 이 소중한 주말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담 윤리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인 딜레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 딜레마 상황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법전을 만들 생각은 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하나가 어떠한 원리와 원칙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적절한 상담사의 마음가짐과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를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강의가 될 거고요. 우선 정답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답이 있나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정답 없습니다. 왜냐? 그 상황과 맥락 그리고 그 대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자, 윤리라는 거는 굉장히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가지고 같은 행동이어도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테니 여기에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상담 윤리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윤리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나요? 혹은 심리상담사가 아닌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상담사가 윤리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이해하시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과 한 봉지님, 형아쌤한테 들었어요. 상담 윤리랑 궁극적으로 상담자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요. 아유, 아무렴? 자, 하랑님,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딱히 저조차도 배운 윤리 못 지킬 때가 있는데요. 아하. 자, 다니님, 잘 모르겠습니다. 자, MJ님, 아니요. 네. 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거, 반디 클래스라는 제 컨텐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뤘었던 윤리 파트에도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었던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나 그렇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윤리 공부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모두 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아닌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윤리 공부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좀 알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다큐멘터리 내용 정리했었던 거를 제가 좀 몇 개를 스샷으로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그 BBC에서 제작을 했었던 어떤 그 펭귄들이 있는, 펭귄 있는 곳이 남극인가요? 북극인가요? 예, 갑자기 헷갈려. 아무튼 펭귄이 있는 곳에서 펭귄의 생태계 막 이런 거를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그 추운 극지방에 가가지고 다큐팀이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제작팀에 이 린지 맥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막 눈보라를 맞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펭귄들이 무리지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이 펭귄들이 갑자기 고립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립이 돼서 정말 그 벽 같은 게 쌓여버렸어. 그리고 이 벽 속에서 펭귄들이 점점
얼어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아유, 어떡하나. 지금 저렇게 있으면 당연히 저 많은 펭귄들이 다 얼어 죽을 텐데 하는, 그 고민에 휩싸이게 된 이 린지 맥그레이는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 다큐멘터리에는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절대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 라는 그 불문율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저기 얼어 죽고 있는 저 많은 펭귄 무리를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저 펭귄을 도와줘야 되는가? 고민을 하던 이 맥그레이는 결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촬영팀 잠깐 일로 와봐. 아무리 그래도 저기에서 그냥 놔두면은 얼어 죽을 게 뻔한 저 모습을 그대로 보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 뭐 욕 먹을 각오하고 저기에서 무언가를 하자. 대신 펭귄을 직접적으로 구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개입의 방향이 큰 것 같으니까 펭귄들이 자기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눈보라로 파묻혀져 있는 그 골짜기에다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 해서 전 제작진이 투입해가지고 거기 그 눈 쌓인 곳에다가 길을 만들어요. 길만 만든 다음에 인간은 빠지는 거죠. 펭귄들이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다행히 penguin들이 똑똑했어요. 그래서 저기 길이나 있다. 이렇게 엉금 이렇게 가가지고는 네, 그 줄 지어가지고 그곳을 눈보라를 빠져나갔다. 그래서 얼어 죽은 펭귄들 없이 네, 뭐 건강하게 잘 빠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다큐멘터리에 당연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의 반응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그냥 놔둘 수 있느냐? 라는 의견도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펭귄도 펭귄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건 자연의 현상에,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니,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채 그들의 죽음을 그대로 놔두는 게 맞았을 것이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맞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에서의 선택, 옳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님께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이라고 한 것 자체가 개입을 해야죠. 개입을 해야죠. 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제작팀은 펭귄을 도와줘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도와주지 않아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즉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나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윤리적인 어떤 잣대를 두면서 이게 맞아, 이건 틀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 순간 이 제작팀, 이 린지 맥그레이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지켜볼 수 없어 하는 행동으로서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비밀로 했으면 되잖아요. 야, 이거 우리끼리 비밀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방송으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송출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내가 했던 선택으로 어떤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겠다.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한 선택과 책임을 졌으니 이 사람에게 이 판단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걸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없다가 저의 판단입니다.
이 사람은 가능성은 열어두되 판단은 스스로 하게라는 그런 선택지를 찾았지만, 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다큐멘터리. 그 인간과 동물이라는 이 자연 세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상담에서도 이런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상담에서 한 사례를 이야기를 해볼 테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채팅창에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여자아이를 상담하던 도중 아이가 원조교제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아버지의 지속적인 도박과 폭력으로 집에 돈이 없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대 사실을 알게 된 당신에겐 신고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내담자의 안전을 위해서 비밀유지 원칙을 깰 수 있다는 동의서도 사전에 받아놨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애원합니다. 제발 말하지 마세요. 경찰한테 조사받다 보면 분명 제가 원조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 이제 상담에 돌아올 수 없고 아빠한테 더 심하게 맞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상담사가 내릴 수 있는 윤리적인 판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나요? 자, 이게 바로 윤리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기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여러분 법을 어기는 거겠죠. 하지만 신고를 한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도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이 아이와의 상담 관계는 깨어지게 될 거고 오히려 이 아이가 더 많은 폭력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갖다 붙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실생활에는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각이 복잡해지죠.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채팅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제가 제시해준 이 예시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나한테 떠오른 생각이 뭔지를 적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상담사야. 지금 이 상황을 맞닥뜨렸어. 내 머릿속에 바로 뜨는 생각이 뭔 것 같아요. 판단 말고 생각. 이런 상황이 나한테 맞닥뜨려졌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냐 를 적어줘 보시겠어요? 그 사이에 저는 여러분들이 적은 걸 하나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속 정답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경험에 따라 윤리 기준이 생길 것 같다. 하랑님, 윤리적으로 말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걸 알지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아이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니까요. 자, JSC님, 신고합니다. 설득할 것 같아요. 쉼터에게 지낼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자, 소원님, 생각. 이 상황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가? 를 먼저 생각을 하실 것 같다. 자, 줄무늬님, 안타깝지만 신고는 해야 된다 생각한다. 자, 빛날진이님, 그렇다면 신고합니다. 그리고 차후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 자, 스몰님, 원조교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방법이 없을까? 제대로 고민해 볼 것 같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예시문, 예시 생각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조교제? 원조교제 불법이잖아. 나쁜 거잖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거 멈추게 해야 돼? 그러니 원조교제라는 이 키워드에 먼저 확 와버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럴 때 어떤 상담 방법 써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방법 써볼까? 하면서 그걸 좀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방법들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 인간된 마음으로 왜 이렇게 빡센 케이스가 나한테 온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잠깐, 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야. 나 심리상담사야. 심리상담사의 역할이 뭐지? 마음에 집중하는 거잖아.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에 집중할 뿐이야. 다른 것들에 내가 개입할 여지는 없어. 또 어떤 분은 우선 안심부터 시켜야겠어. 일단 안심으로 다독거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죠.
이것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요. 자, 이 5가지를 제가 예시로 든 이유는 목차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한 상담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윤리적 상담은 내담자에게 이익이 되는 반면 비윤리적 상담은 상담자에게 이익이 된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상담실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상담자라는 사람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역할로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담는 무게는 매우 크다는 걸요. 그런 되게 책임감 있고 막중한 자리에 있는 게 상담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바로 윤리 규정에 뭐라고 써져 있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저번에 교과서에서 봤는데 교수님이 얘기해줬는데 를 먼저 생각하는 건 결과가 어떻다 하더라도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이 진정 내담자를 존중하는 동시에 내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고민하고 그걸로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상담 윤리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왜냐? 내담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 곧 상담자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니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내담자의 이익이라는 게 입에 발린 어떤 가식, 지금 당장 기분을 좋게 만드는 위로와 힐링, 이런 것만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해요. 상담자는 지금 궁극적으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괜찮은 방향일지를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돼요. 즉 현명하고 강직한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 때에는 내담자한테 쓴소리를 하거나 혹은 내담자한테 미움을 받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관계로서의 상호작용이 있거나 혹은 내담자를 지금 당장 좌절시키거나 하는 방법이 윤리적으로 오히려 더 옳은 방법, 적절한 방법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요. 뭘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윤리적인 방법인가 이렇게 고르라고 해서 하는 게 실전 상담에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머리가 복잡해지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의 인트로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에 골치 아프신 거 그리고 그 질문할 거가 있으면은요 미리 어딘가에 적어두시거나 이 채팅창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 목차 2번째 챕터 상담 윤리에 담긴 뜻 챕터의 그 외 다양한 상황 이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질문들도 제가 모아가지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윤리 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디테일하게 상담 윤리에 담긴 대표적인 뜻이 무엇인지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리적인 상담사가 되어간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맞아요. 혹시 지금부터 상담 윤리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요. 실제 사례를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는 거는 제가 간곡히 거절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공개된 유튜브 장소예요. 내가 어떤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실제 사례라면 그 사람한테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긴 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허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해야 되지 나 이거 동의서에서 받았어 라고 하면서 얘기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사례 얘기하지 마세요.
실살에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윤리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도의 어떤 되게 좀 나이브한 이야기로 질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리포 차광님 어렵다. 하랑님이 아이고야 머리가 복잡해진다. 네, 제가 노리고 있던 겁니다. 네, 같이 머리 아픈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